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제이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제이신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로부터 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기 위해서 특집 초청 대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울산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대담 방송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마지막까지 당선자 윤곽이 그려지지 않았던 초접전 지역, 동구의 주인공은 김태선 당선자였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실패하며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21대 총선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갔지만 568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경험을 살려 국민 삶에 도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국정 운영의 묘를 배울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회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한 김 당선자는 실질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에만 맡겨둬서는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정치권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환노위에서 활동해야. 조선업의 도시 동구의 인구 소멸 문제가 하청 노동자 처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동구의 지방 소멸 위기의 주요 원인은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처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JCN 특별기획방송 2024 울산의 선택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대담 울산 동구 김태선 당선자편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방송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포항, 경주, 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경제, 교통, 안전 등 5대 분야 36개 사업을 포함한 올해 도시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로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재난 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스마트 협력 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에 따라 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분과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초광역 공동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해오름 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생활 권역으로 묶인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가 구성한 행정협의체를 말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 12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어제 예산협의회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울산시 대표로 참석해 총 사업비 3,280억 원에 달하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농소강동 도로 개설 사업, 울산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국비 예산 지원과 정부 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120억 원과 농소강동 도로 개설 사업에 국비 200억 원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국제안전도시 제공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8년 울산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제공인 심사를 통과하면서 또 한 번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심사에서 AI 기반의 장생이 로봇 도입과 치매 안심 하우스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한 국제적 인증으로 5년 단위로 재공인됩니다. 울산의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울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윤형 박사는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울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전통적 다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대처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네이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AI 안부콜 서비스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가 개발한 네이버 케어콜은 AI가 돌봄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음성 인식 정확도가 96%를 넘습니다. 울주군은 네이버 케어콜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1인 가구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게 되며 통화가 되지 않는 1인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10억 원을 뜯어낸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를 하거나 가짜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했으며 자금 인출과 세탁까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국내 사기 조직 총책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해 사기를 친 일당 2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최소 3배에서 4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챘습니다. 울산에 사는 50대 여성 A씨도 이 채팅방에 초대됐는데 당시 채팅방에 있던 사람은 70여 명.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대화가 오갔습니다. 단톡방에는 맨날 오늘 5%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뭐 10%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된 권유에 100만 원을 투자한 A씨는 사흘 만에 8,100만 원으로 불어난 것을 보고 수익금을 찾으려 했지만 예치금을 넣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치금으로 8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인출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A씨가 일주일 새 예치금 명목으로 넣은 돈만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기인 걸 눈치챈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진짜인지 알고 약간 그 세계에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 왜냐면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최대한 찾고 싶으니까 거기서 스톱을 하지 못하고 돈을 계속 넣게 된 거예요. 수익이 난 것처럼 보였던 화면도 조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20여 명,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허위 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고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26명 중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부분 20대인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짜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피해자 유인과 대포 통장 공급, 자금 인출과 세탁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습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사이트에 유명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SNS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은 울산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시형 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등 일정 지역에 모여있는 10인 미만 제조업 운영자들을 말합니다. 조례안에는 도시형 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과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근거가 담기게 됩니다. 홍유준 의원은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분명히 구분된다며 기존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소상인 위주의 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육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소규모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 소공인 특화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국 37개 소공인 특화센터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소공인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시제품 제작 지원과 공동 마케팅 지원, 기업 경영 컨설팅 등 8개 프로그램에서 60여 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울산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어제 문수체육관에서 장애인과 유관기관 종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표창, 후원금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과는 별도로 장애인 총연합회, 장애인 환경예술협회 등 관련 기관의 홍보 부스와 체험 부스 등이 함께 마련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격려사에서 정책이나 제도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참여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울산시 장애인 총연합회로부터 장애인 복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동욱 청장은 남구 발달 장애인 공공치료센터와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하는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남구 반다비 복지관 건립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장애인 복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가 봄철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참진드기에 물려서 발병하는데 이 참진드기가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진드기 매개 감염 예방을 위해 풀밭 위에 의복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하며 야외 활동 시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에는 전신 샤워와 입은 옷은 분리해 세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정부의 지방대학 혁신 사업인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예비 지정됐습니다. 연암공과대학교와 연합대학을 구성해 연합공과대학 브랜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오는 8월 최종 선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대학 33곳 중 하나로 선정된 겁니다. 전국 109개 지방대학이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위해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고 이 중 33개 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가 뽑혔습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는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대해 명확하고 차별화된 답을 제시한 대학의 혁신 기획서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합 형태의 공동신청 유형이 도입돼 예비 지정된 20개 혁신기획서 중 6개가 연합추진 유형이었습니다. 울산과학대도 경남의 연암공과대와 연합해 제조벨트 생산기술 실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역과 기업, 학교와 연구기관이 상생하는 연합대학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대학의 설립 주체인 현대와 LG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 등 지역 생산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초광역 전문대학 연합공과대학 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연합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겠고요. 이번 예비 지정 통과는 이러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지역사회와 대학의 높은 혁신 의지가 있음을 평가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울산 지역의 특성을 살려 2차 전지와 에너지와 미래자동차와 스마트, 친환경 선박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제조업 생산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연암공대는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 산업과 창원의 ICT 융합 등 지역 기반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기업 참여형 교육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혁신 전략을 수립해
교육부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난해 울산대를 포함한 대학 10곳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올해도 대학 10곳가량이 선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최종 선정되면 지방대학 혁신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받은 후 본지정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글로컬 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3년간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 첫 공모에서 강릉이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모두 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으며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울산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이달부터 조성될 예정인 열린 관광지 3곳과 도심 정원권, 해양 공원권, 산악 휴식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제12기 울산 관광 전문 가이드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 유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 30여 명이며 교육은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울산의 산업과 역사, 생태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방구대 암각화 등 대표 관광지 11곳에 대한 현장 답사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마친 관광 통역 안내사들에게는 수료증 수여와 함께 앞으로 2년간 울산 관광 전문 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대자동차가 회사의 첫 번째 컬처북인 왜 그렇게 일해 진심이야를 출간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일에 진심으로 몰입하며 성장하는 현대차 임직원들의 이야기 20여 개를 수록한 컬처북을 선보이고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컬처북인 왜 그렇게 일에 진심이야는 현대차 창업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도전 정신과 집요함을 현대차 DNA로 정리해 도전과 실력, 긍정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올해 에너지 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0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동서발전은 에너지 효율과 절약, IT 기술 등 4개 분야로 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동서발전 직원과 학생, 일반인 등 총 129팀이 참가해 이 가운데 10개 아이디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발전은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자 공모를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장지욱, 장성현 교수팀이 스탠퍼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이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고효율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 전지를 쉽게 액체가 되는 합금으로 보호해 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물속에서 질산염을 환원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속도는 미국 에너지부의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 속도 상용화 기준의 1.7배가량으로 향후 고효율 친환경 연료 생산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